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 물의 역할 중요할까요? 이분이 누구인지 다들 아시죠? 8, 90년대에 개그계를 주름 잡았던 고 김영곤 씨입니다. 이분이 46살의 그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한때는 몸무게가 120kg이나 될 정도로 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해서 3개월 만에 무려 35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날도 이분이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운동을 했는가 하면 먼저 사우나에 들어가서 1시간가량 땀을 흠뻑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닝머신에 가서 한 4, 50분가량을 달리기를 하면서 또 칼로리를 소모하고 많은 땀을 흘리는 그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한 것입니다. 그날도 사우나에서 땀을 한 차례 쫙 빼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15분가량을 달리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도무지 이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화장실에 가봤더니 이 김영곤 씨가 피를 흘리면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후에 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그가 사우나를 하면서 또 달리기를 하면서 몸에 있던 수분이 많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분이 빨리 보충되지 않으니까 혈액에도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혈액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적혈구가 자기들끼리 서로 뭉치면서 혈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전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심장 기능이 정지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혈액은 83%가 물이고요. 이 혈액을 구성하는 혈장은 무려 94%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액에 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전이 생기게 돼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 현상과 혈관이 터져버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매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관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혈액은 혈관을 타고 끊임없이 우리의 몸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혈액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요. 첫째, 이 각각의 세포와 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세포에서 나오는 이 노폐물이나 여러 독소들을 모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만약에 이 몸속에 바이러스나 유해한 물질이 있으면 면역세포를 데리고 가서 그 나쁜 세균을 잡아먹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혈액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돌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액에 물이 부족하게 되고 혈액의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혈액이 혈관을 타고 잘 돌지 못하게 되면서 이 중요한 세 가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양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요. 노폐물들이 빠져나오질 못해서 독소가 몸 안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또 면역세포가 이 나쁜 세균을 잡아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만성 피로가 오기도 하고 각종 여러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부터 수분이 부족한 이곳에서부터 만병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병의 시작은 수분의 부족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이 평상시에 물을 잘 마시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암세포는 면역세포가 가면 다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분이 부족해서 혈액이 끈끈해지면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가 있는 현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그리고 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탈수와 영양실조를 겪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의 60에서 80% 정도는 영양실조 때문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혈액에 물이 부족한 현상은 필요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고 곧 영양실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우리 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의료계에서는 하루에 8잔, 약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물 한 잔을 안 마셔도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되 습관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많이 마셔도 여전히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물을 2리터나 마셔도 수분이 부족한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달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런 음식을 즐겨 먹으면 우리 혈액의 농도를 높여서 세포 안으로 공급해야 할 수분과 영양분이 오히려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신 날에는 우리가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 후에나 이럴 때에 차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커피나 녹차, 홍차, 허브차, 여러 전통차들, 맥주나 소주와 같은 알코올 음료들, 탄산 음료나 기능성 음료들, 우유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음료들은 우리 몸에 탈수를 가져오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속에는 이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시면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음료를 마시기 전보다 더 심각한 탈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커피나 녹차 한 잔을 마셨다면 추가로 물 2컵을 더 마셔야 체내 건조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차나 이런 다른 음료들이 아니라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을 마셔야 물독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음료수들 말고 물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몸에 이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탈수가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체온은 25년 전보다 0.5도에서 1도가량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히터나 보일러가 끊임없이 가동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실내의 습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건조한 환경은 우리의 피부에 수분을 빼앗아 가고요. 우리의 체온을 낮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낮아진 체온 때문에 세포가 수분을 흡수하는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낮아진 체온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도 물통에 물이 다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떨어진 체온을 올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체온을 올리려면 첫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물을 마실 때 찬물 대신에 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거나 족욕 등을 통해서 이 몸의 냉기를 없애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날 이 건조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연구된 이 노화 이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화는 곧 타고난 생명력과 습기를 잃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체온은 떨어져만 가고 수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늙고 노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체온을 올리게 되면 빨리 늙지 않게 될 것이고요. 잔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서 우리 몸에 충분한 수분을 채워주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물을 마시되 어떤 물을 마시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 몸에 좋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에 좋다고 하는 어떤 음식이나 비싼 보약은 잘 챙겨 드시는데 정작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여러 마을을 연구해 봤더니요. 거의 대부분의 이 장수촌 사람들은 몸에 좋은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몸에 좋은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물이 몸에 좋은 물일까요? 우리의 죽어가는 혈관을 살리는 좋은 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좋은 물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째, 깨끗해야 하고요. 둘째, 미네랄이 충분히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야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에 충분한 미네랄이 녹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자동적으로 알칼리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이 충분히 녹아 있는 물을 마시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틀어서 5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걸 신종 영양실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부 아프리카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라면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먹거리가 풍부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결핍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잘 먹는데 이 먹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땅이 산성화된 것입니다. 이 땅이 비옥하지 않는데 화학 비료를 써서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합니다. 또 휴경 농작도 하지 않고 계속 연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줄 수 있는 양분이 이제는 거의 없는 거예요. 보시는 이 표는 1993년에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식품 성분을 분석한 것인데요. 1952년에 분석한 이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철분의 양이 1990년에는 아주 급격하게 줄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2년에 시금치 한 단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양분을 1990년에도 동일하게 섭취하려면 시금치 20단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채소와 과일의 영양소가 이 과거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길 이제는 더 이상 음식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영양이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 세계가 이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환경 오염 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 호르몬과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점점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아진 환경 호르몬이 다시 비타민과 이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은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점점 더 결핍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만성 피로가 오기도 하고 아토피 피부염이 걸리기도 하고 알레르기 질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 심각한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가장 먼저 이 비염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 설교를 해야 하는데 두 코가 다 꽉 막혀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절기나 이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항상 코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침샘이 부어오르고 이 침샘 4군데에서 다 몽우리가 생겼습니다. 병원을 가봤더니 침샘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더니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고 부분 탈모가 생기고 자꾸 편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피부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온 몸에 만성 두드러기가 생긴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약을 먹었더니 이 두드러기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지 않았더니 이 두드러기가 하루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 두드러기가 생긴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곧 두드러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식이 찾아왔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 모든 것이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약을 주는데 여러 항생제들을 포함해서 아침에 5알, 저녁에 5알, 자기 전에 2알을 먹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2번, 흡입하는 흡입기 1번씩을 매일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이 약을 꾸준히 먹으니까 코가 뚫리고 증상이 줄어들었는데 자꾸 피곤하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면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평생 이렇게 약을 먹으며 살 수도 없고 매우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과 50년 전에는 이 알레르기 환자가 30명 중에 1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이 알레르기 환자라고 합니다. 산업화로 인해 각종 환경 호르몬과 유해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레르기는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각종 유해 물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어디를 가도 이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찾아봤더니 이 부족한 영양을 채워줌으로 알레르기 환자들을 치료한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이 내게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미네랄이 함유된 알칼리수를 마시고 있는데요. 이 물을 마시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알칼리수를 마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혈액 때문인데요. 건강한 사람의 정상 혈액은 pH 7.4의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혈관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혈액이 산성화가 되는가 하면요. 첫째,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가 됩니다. 둘째, 운동을 너무 부족하게 하거나 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혈액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액이 산성화가 됩니다. 이 요인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넷째,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면 혈액은 산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혈액의 산성화가 왜 위험한가 하면요.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이 혈액에 활성산소라는 것이 다량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혈관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이 활성산소에 가장 취약한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하나는 뇌세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혈관의 이 내벽을 둘러싸고 있는 내피세포입니다. 혈액이 산성화되고 그래서 혈액에 활성산소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적혈구의 막을 파괴하기 시작하고요. 산성물질인 이 콜레스테롤과 지질을 산화시켜서 과산화 지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과산화 지질이 혈관벽을 파괴하고 혈관벽에 부착됩니다. 그러면서 혈관벽이 점차 좁아지게 되는 이 우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의 산성화는 우리의 혈관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알칼리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성화된 혈액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이 물이 혈액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0초입니다. 물은 우리 혈액에 빠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이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알칼리수를 복용했을 때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고 엉켜있던 적혈구가 풀어지게 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네랄이 녹아있는 알칼리수가 혈액을 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되 어떤 물을 마셔야겠습니까? 이 미네랄 결핍이 심각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미네랄 알칼리수는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이라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몸에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40이 넘어가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효소가 우리 몸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증가한 이 활성산소가 세포나 여러 기관에 붙어서 몸을 점점 산화시킵니다. 결국 이 활성산소가 우리를 점점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주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질병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성수소가 들어있는 물이 곧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물인데요. 어떤 물에 이 활성수소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흐르던 물이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약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 물에는 활성수소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미네랄이 물에서 녹기 시작할 때 전자를 방출하는데 이때에도 활성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네랄 자신이 활성수소와 결합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활성수소가 많이 함유된 물이 생성하게 되는데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물에 녹아있던 이 활성수소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와 결합해서 안전하고 무해한 물로 변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지아 코카서스라고 하는 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2000년도 더 전부터 캐피어라는 발효유를 일상적으로 마셔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피어를 마셔온 이 마을 사람들은 100세의 나이에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구나 죽기 직전까지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평균 10일을 앓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캐피어의 효과가 정말 놀라워서 현재 유럽이나 북미, 남미에서는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이 캐피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여러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이 규슈 대학원에는 시라하타 사네카타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캐피어를 가지고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슈퍼 옥사이드 레디칼이라고 하는 이 활성산소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캐피어를 넣어본 것입니다. 아니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슈퍼 옥사이드 레디칼이라고 하는 이 활성산소가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이 캐피어에 들어있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 능력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몸도 너무 안 좋고 해서 이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알칼리성을 띠며 활성수소가 들어있는 물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물을 사서 지금까지 마시고 있는데요. 제가 이 물을 마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많이 자도 계속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꾸 제 입안이 달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입이 달달하지? 했는데 다음 날도 자꾸 달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는데 입에 이 침이 많아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침이 나오고 있구나. 이 침이 나와서 이렇게 달달한 거였구나. 제가 이 침샘이 붓고 침샘에 멍울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 입에 침이 많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서 침이 돌고 침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입안이 계속 침 때문에 달달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의 그 모든 병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이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나았습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시면서 뭔가 내 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찾아오고 빨리 이 병이 낫게 되기를 바랬는데 안 나았어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너는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을 알고 있잖아. 네가 이번에 물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 물을 좀 소개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물이란 좋은 물을 다 찾아 마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신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그 생명수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영생의 물을 그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가 주시는 그 물을 마신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죠. 억만금을 줘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수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